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요. 투자 운용 인력 현황입니다. 이 투자 운용 인력은 여기 가로로 펀드 매니저라고 되어 있죠. 펀드 매니저가 허남건, 김대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명 중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름이 책임 투자 운용 인력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주 펀드 매니저고요. 이 김대환이라는 분은 부 펀드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이 김대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아요. 거의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허남건 펀드 매니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지금 앞서 살펴봤던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변경이 되고 펀드의 운영 전략이 바뀐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는 이 허남건 펀드 매니저가 지난 분기에도 허남건이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간 내에 이 펀드 매니저가 교체가 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펀드를 처음 투자하는 사람은 현재의 펀드 매니저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펀드를 가입해 둔 사람이 이 펀드를 계속 들고 있을지 해지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요, 이 저번에는 허남건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허남건이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시 쉽게 말하면 그동안의 운용 실적이 좋았던 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교체가 된 경우에는 펀드의 환매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 펀드 매니저가 너무 자주 바뀌는 펀드는 그것도 가입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이 투자 운용 인력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 살펴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변경 이력이 나와요. 2007년부터 허남건 펀드 매니저가 계속해서 담당을 하고 있죠. 부책임 운용 인력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 현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드는데요. 네, 그런 비용들에 대한 대략적인 결과 보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 비용이 너무 높은 펀드도 그렇게 좋은 펀드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비용이 저렴한 펀드가 좋은 펀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 성과도 잘 안 나오는데 쓸데없이 비용만 높다, 그런 펀드는 가입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펀드를 가입해 놨는데 몇 년 동안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걸 팔아치우고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럴 때 이 비용을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한 보수가 업자별로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산운용 회사에 나가는 보수, 판매 회사에 나가는 보수, 재산 보관 회사에 나가는 보수, 뭐 여러 가지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이 클래스별로, 펀드의 클래스별로 구분이 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앞서 총괄 비용 정도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보수 비용이 나와요. 제가 앞서서 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에 예로 들 때 비행기 값도 예로 들었고, 뭐 종이 인쇄값 이런 것도 얘기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펀드 매니저들이 뭐 거래처들 만나가지고 접대를 한다던가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그런 것도 이 펀드 운영 비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은 앞서 살펴봤던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나 이런 데다 나가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런 기타 비용까지 모두 합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게 총 보수고요. 영어로는 Total Expense Ratio라고 해서 TER이라는 걸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 보수가 너무 높다, 그렇다면 아까 앞서 말한 대로 그 펀드를 들고 있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가입하려는 분들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이 신형 마라톤 펀드의 총 보수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자산운용 회사가 굉장히 많고 10,000개가 넘는 펀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총 보수가 엉망인 펀드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투자자들의 소중한 돈을 빼서 뭐 술을 먹는 데 쓴다던가, 그런 자산운용 회사가 없으리란 법도 없을 테니까요. 내가 그런 펀드에 들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그럴 때 보는 게 이 총보수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매 내역이라는 거는요, 이 펀드를 운영을 할 때 펀드 매니저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가 샀어. 그런 다음에 3개월 동안
그 삼성전자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쭉 들고 있으면서 수익이 났습니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몇 번씩 팔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간 동안 매수를 하는 금액이 있고 매도를 하는 금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회전율이라는 거는 동기간 동안 전체적인 이 펀드 자산을 몇 번 매매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만큼 사고 100만 원어치만큼 팔았다. 한 번 그걸 하면 매매 회전율이 1인 거고요. 총 금액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사고 100만 원 팔고 100만 원 사고 100만 원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매매 회전이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 회전율 추이를 봤더니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16.86%, 그리고 2015년 16년까지는 14.47%, 그리고 13.45%. 매매 회전율이 점점 줄고 있죠. 총 100% 중에서 13.45%를 사고 팔았다는 거고, 그리고 전전 기간에는 16.86, 전 기간에는 14.47%를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 매매 회전율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매매 회전율이 높은 종목은 굉장히 빠르게 액티브하게 펀드 매니저가 이 펀드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고요. 매매 회전율이 낮다는 거는 그냥 쭉 묵혀두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나는 성미가 급해서 펀드 매니저가 여러 번 사고 팔면서 고수익을 내줬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은요, 매매 회전율이 높은 펀드를 가입해도 괜찮은 거고요. 그런데 나는 펀드 매니저가 되도록이면 좀 종목을 자주 교체 안 하면서 쭉 들고 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매매 회전율이 낮은 펀드를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 매매 회전율을 봐야 되는 거고, 이거 외에도 매매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주식 종목을 계속 사고 파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뭐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용이 너무 높은 펀드에 가입하기 싫어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요, 매매 회전율이 낮은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 자산의 매매 회전율, 매매 내역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자산운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중간에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대충 건너뛴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대체로 이 신형 자산운용의 이 자산운용 보고서는요, 거의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구성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 자산운용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자산운용사의 다른 펀드의 자산운용 보고서를 살펴보시면서 아, 이 펀드가 잘 운용이 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의 판단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펀드 용어 해설 이래가지고 이 펀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공지사항이라고 돼서 이 보고서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보고서 확인해서 연락처도 있고 이메일도 있잖아요. 보다가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 곳에 연락도 하고 메일도 보내면서 대화를 하면서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나는 그렇게까지 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해도 뭐 그렇게 나쁜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들이 이 자산운용 보고서나 투자약관이나 아니면 기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찾아보면서 결정을 해도 되는데요. 나는 그래도 이 신형 자산운용의 의견을 내가 직접 좀 들어보고 싶은데,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요, 이런데 연락하세요.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전화해서 하다못해 직접 펀드 매니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전화하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식을 투자할 때보다 좀 쉽게 투자하려고 펀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쉽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아무런 정보 없이 아무렇게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이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면서 궁금증 풀어가시면서 투자를 계속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처음 펀드를 가입하는 분들도 지난 몇 분기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상세하게 살펴본 뒤에 결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오늘 자산운용 보고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